자, 드디어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맛깔나는 클로징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1부의 마무리를 장식했던 대기업에게 빼앗길까봐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 사장님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특허나 지식재산 같은 경우에는 뺏고 빼앗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넘어서 이제 강소기업 그런 기업의 이제 특허나 지식재산권 같은 것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탈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굉장히 뭐 대기업이 하는 산업 분야에서 좋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제 대기업이 이 그 회사를 지원하는 모양을 보이고 뭐 조인트 벤처 회사를 설립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조인트 벤처를 그 회사를 설립을 해서 결국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 같은 걸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매출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냥 막 사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계약서를 검토를 하셔야 특허권을 안 뺏길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 내지는 뭐 다른 지식재산권을 안 뺏길 수가 있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계약서를 검토했던 것 중에 이제 국내 모 기업과 모 중소기업과 해외 이제 라는 이제 회사와의 이제 계약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인데 그걸 검토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균형한 그런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막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계약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죠.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과 할 때 이런 경우도 있고 계약으로 이제 뺏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막 힘으로 막 눌러서 뺏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핵심 인력, 핵심 기술, 뭐 특허나 이런 걸 영업 비밀을 알고 있던 직원이 다른 업체, 경쟁 업체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특허권이나 이제 지식재산권을 갖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업체한테 많이 당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큰 업체가 있으면은 비교적 새로 시작한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 너무 불균형하잖아요. 이런 거는 혹시 경쟁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한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죠. 경쟁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다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그 핵심 역량 이걸 저는 안 뺏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핵심 역량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IP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허나 상표,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 이런 것을 안 뺏기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법률가를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몰라서 당할 뻔했던 것들을 IP 스퀘어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시면서 가능하죠. 안전한 꽃길만 걸으시길 정말 좀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변호사님 혹시 IP 관련해서 최근 진행하거나 아니면 기억에 좀 많이 남으시는 그런 법률적인 소송 있으실까요, 혹시?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인데 A라는 기업에 다니고 있던 IT 핵심 인력이 B라는 기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A 기업의 그 영업 비밀이자 특허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해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특허권 침해였느냐 이게 문제가 됐고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면 이것이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그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또 이제 그것도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성과 도용을 한 것이냐. B라는 업체에서 이런 것들이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또 그냥 그런 IP 관련된 그런 법적 쟁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근로기준법이나 그다음 상법상의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이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넘어간 분 같은 경우에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쟁점이 쭉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법적 쟁점이 있고 이런 법적 쟁점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A라는 업체에서는 지금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된 마당에 손해를 이제 배상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고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이 생겨서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에서 뭐 직원이 이제 직무 발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핵심적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던가 그러면 근로계약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로 내가 영업비밀로 생각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영업비밀로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 같은 거를 변호사를 미리 만나보시는 게 좋아요. 특별히 이제 IP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죠. 네. 사업이 확장될수록 네. 이제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하게 되는데 그 직원 고용에 따른 많은 법적인 자문까지도 네. IP스퀘어에서 네. 도움 주실 수 있으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또 IP크닉 제2화를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공식 클로징 멘트 건배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술을 안 마셔서 건배사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뭐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